안녕하세요. 여변TV의 김정혜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미나이와 챗GPT의 무료 버전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작성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서 혼자 진행해 보실 수 있는 사건으로 상간소송의 소장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혼자서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시고 꼭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챗GPT와 제미나이 무료 버전으로 소장을 작성해 보고요. 어느 AI가 더 잘 작성해 주는지 비교해 보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게요. 그리고 AI가 만들어준 소장에서 어떤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하는지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상 오류가 없는 그런 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프롬프트에 여러분께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소송의 요건 사실을 잘 기재해서 넣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상간소송은요, 사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라 라는 소송에 해당하는데요. 따라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요건 사실을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내 남편이 직장 동료와 바람을 폈어.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챗GPT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라 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 내용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보통 인정금액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안에 따라 다르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기가 가능하다. 제대로 이제 안내를 해줬네요.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남편을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혼을 원할 때는 이런 소송을 할 수 있고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현실적으로 거의 인정이 되지 않는다. 글쎄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거잖아요. 그래서 상간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거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요건 사실은 뭐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챗GPT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해서 요건사실, 원고가 입증할 요소를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혼인관계가 존재했다. 그런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입증 방법으로 증거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위법성, 그리고 손해의 발생, 이렇게 5가지 요건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고 잘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건 사실이 반영되도록 프롬프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만약 상간소송 소장을 작성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이 프롬프트에서 내용만 일부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게요. 나는 남편과 2020년 1월 1일에 결혼식을 올리고 2020년 1월 15일에 혼인신고를 했어. 그런데 2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 카톡이 와 있길래 확인했더니 남편이 직장 동료와 애정 표현을 하는 대화를 확인하게 된 거야. 그리고 사진첩을 확인해 보니 같이 찍은 사진도 여러 장 확인이 되었어.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모텔에 갔던 내역이 있어서 모텔 CCTV 확보를 하기 위해 증거 보전 신청을 했고 이걸 통해서 영상까지 확보를 했어. 남편 휴대폰과 카드 내역상 확인된 건 적어도 2년 이상 남편의 불륜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야. 남편과 바람을 핀 여자는 우리 결혼식에 와서 축하까지 해줬던 사람 때문에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잘 알고 있었어. 나는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해서 정신과에서 약을 타다 먹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소장을 작성해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프롬프트에 이제 불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건 가행위와 위법성 관련 요건 사실을 기재한 내용이고요. 이 상간녀가 결혼식에 참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혼인지를 알았다는 사정, 즉 고의성 요건과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내용까지 요건 사실을 모두 넣어줬어요. 꼭 들어가야 하는 요건 사실 외에도 2년 이상 불륜 관계가 유지됐다는 내용, CCTV 영상 증거자료 확보 등에 대해서 내용을 넣은 건요. 향후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활용하실 때 요건 사실은 반드시 들어가도록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으시되 여러분의 사정에 맞게 더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챗GPT가 만들어준 소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 당사자 이렇게 표시를 하셨고요. 이 원고에는 이제 여러분, 소송을 제기하시는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넣으시면 되겠죠. 피고의 인적사항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가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상대방의 주소지 모르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상대방의 휴대폰 번호만 아셔도 주소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소장을 제출하실 때는요. 주소불명이라고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소장을 제출하신 이후에 통신사 3사, LG, KT, SKT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서 주소를 확인하신 이후에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면 되는데요. 이 청구 금액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하세요. 이것도 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내가 어디가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청구 금액을 정하는 게 쉬워요. 이 치료를 받은 금액, 치료할 때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내가 이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이거를 산정을 해서 기재를 하면 되는데 사실 정신적 손해라는 거는 그 금액이 산정된 근거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이 배우자의 외도라는 큰 상처를 겪은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1억, 2억 이렇게 청구를 하시고 싶겠지만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기준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1억 원을 청구해서 3천만 원만 인용이 되면요. 7천만 원은 패소를 한 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일부 부담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억, 2억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청구하시고 싶겠지만 적정한 금액을 청구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챗GPT는 보니까 한 3천만 원 이렇게 기재를 해줬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적정히 잘 책정을 해서 기재를 해줬습니다. 청구 취지를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해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를 해줬네요. 네, 청구 취지 이 정도로 기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청구 원인,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관계, 프롬프트에 기재해 놓은 대로 잘 작성을 해줬습니다. 네, 요건 사실에 맞춰서 잘 기재를 해줬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에 근거해서 이 소장이 잘 이렇게 나온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증거를 제출할 때는요, 입증 방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할 때는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갑제 3호증 이런 식으로 서류에 명칭을 붙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출하실 때에는 요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갑제 3호증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첨부 서류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관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소송을 제기하실 때는요. 아무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 사건을 담당해서 심리를 해줄 수 있는 그 법원, 즉 관할 법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할 법원을 잘 찾아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상가소송의 경우에는요. 내가 배우자랑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할이 달라집니다. 이혼 없이 상간소송만 할 경우에는요. 상간자의 주소지 관할 민사법원에 하시면 되고요. 내가 내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이 상간남녀에 대해서 상간소송을 제기하신다면 혹은 내가 내 배우자와 이혼 후에 소송을 하신다면 상간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 상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챗GPT가 작성해준 소장 아주 잘 작성을 해줬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챗GPT 지금 소장에서 수정이 되면 좋을 만한 부분은 이 입증 방법 관련된 그 내용만 좀 수정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방금까지 이제 챗GPT가 작성해준 소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미나이가 작성해주는 소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게요. 제미나이가 이렇게 마음을 위로를 해주고 소장을 작성을 해줬습니다. 손해배상기 소장 이렇게 작성을 해줬네요. 이 원고에다가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여러분의 인적사항 넣으시면 되시고 피고에다가는 상간녀, 상간남의 이름과 주소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청구 취지 한번 살펴볼게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네, 잘 작성을 해줬고요. 청구 원인, 원고는 배우자, 이하 소해인과 이렇게 프롬프트 상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소송에서 이 원고와 피고를 제외하고 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회 김정현, 소회 배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데요. 네, 그런 표현까지 잘 작성을 해줬네요. 피고는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2년 전까지 최근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와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에게 발각된 내용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줬고요. 그래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요건 사실에 해당하는 그 내용도 잘 기재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천만 원을 청구한다. 이렇게 결론을 작성을 해줬고요. 입증 방법. 갑제의로증, 갑제의호증. 아까 제가 그 챗GPT 관련해서 이제 지적했던 그 내용들은 이제 제미나이는 이제 제대로 잘 작성을 해줬습니다. 지금 제미나이가 작성해준 이 소장에는요. 관할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아까 동일하게 내가 남편과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만약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한다면 이 상간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민사법원에다가 하면 되고 만약에 이혼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상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하면 된다.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챗GPT가 작성해준 소장과 제미나이가 작성해준 소장 모두 훌륭하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챗GPT와 제미나이가 훌륭한 소장을 작성해 줬던 거는 프롬프트가 제대로 잘 작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 프롬프트를 넣으실 때 이 프롬프트 안에 필요한 요건 사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 프롬프트를 넣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챗GPT와 제미나이 무료 버전으로 상간소송의 소장을 작성해봤습니다. 여러분 소송은요. 서면을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이 여부입니다.
특히 상가 소송의 경우에는요, 상대방이요, 죄송해요. 근데 저 이분이 결혼하신지 몰랐어요.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내 배우자가 기혼 사실이라는 거를 이 상간 남녀가 알고 있었다. 즉, 이 고의성에 대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만약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서면을 너무너무 잘 썼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은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어느 정도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신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변TV의 김정현 변호사였습니다. 또 만나요.